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 가을에는 모든 걸 다 해도 좋은 사람들로 치면 대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봄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운 데 이직도 하고 창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계절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사들을 좀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아서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이사를 가자마자 사고 당해. 큰 사고로 생각지도 못하는 불운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 이유들은 이사 가면서 생기는 살들 때문에 그 살들을 제대로 맞으면 주당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좋은 집에 이사 가서 안 좋은 일을 폭삭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마다 들어오는 이사를 가는 방향이 있고 가면 안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리학자들은 개인적인 사주에 태어난 좋은 방향들을 찝어주는데 사주의 좋은 방향과 그래도 그 해마다 이사 가면 안 되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 해마다 가면 안 되는 방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마다 들어오는 삼살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은 죽는 방향을 삼살방 혹은 대장군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장군방은 뭐 이렇게 동토나기 쉬운 방인데 그 외에도 상문살이 드는 방이 상문살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삼살방과 상문살방입니다. 대장군방 이런 건 뭐 동토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데 삼살방이나 상문방 쪽으로 이사 가면은 쓰러지거나 과하면 죽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치거나 뭐 사고가 나서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반드시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가야 될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돌아서 가는 방법들, 비방법들이 있거나 비방을 하고 부적을 붙여야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로 알면 좋아요. 그래서 상살방하고 상문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아다리가 맞으면 그런 사고들이 크기 때문에 100% 피하는 게 좋은데 해마다 들어오는 방향이 다른데 올해 들어온 방향은 정동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지도를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위치를 딱 놓고 집 위치를 놓아야 돼. 집 위치를 놓고 오른쪽 방향은 정동 방향, 이쪽 방향은 절대 안 됩니다. 동남이나 동북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서남 방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서북 방향이랑 정서 정남 방향은 괜찮은데 서남 방향 올해는 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군데만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쪽하고 서남 쪽으로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 날짜나 막 이사를 가. 아무 날짜나 이사를 가면 안 돼. 옛날부터 이삿날이 따로 있어요. 이삿날이 따로 있는데 그날로 가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거 하나가 이유 없는 게 없어. 그냥 이유도 없이 막 해버리는 거는 좋은 건 아니야. 대신에 그 이유에 대한 문제를 소멸하고 가야지 이유 없이 몰라서 막 해서 가는 거는 뒤죽박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손이 있다고 그래. 손이 있다. 손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지키는 신이 손님이 그때 생긴다. 예를 들면 일일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손님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일에 동쪽에 손님이 있는데 내가 이사를 그쪽 방향으로 해서 물건을 그쪽에다 확 던져버리면 이 손님이 화가 확 나면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탈이 나는 걸 동토라고 하잖아요. 동토. 이 탈 잘못 맞으면 되게 힘들어요. 뭔가 되는 일도 없고 좋으라고 이사 갔는데 뭔가 꼬이게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 좀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8일까지 손 있는 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1일부터 8일까지는 이사를 안 가. 왜냐면 이사를 가면은 동서남북 다 이삿짐 두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럼 반드시 탈이 나니까 그래서 손 없이 이사 가기 좋은 날이 음력으로 9일, 10일, 19, 20, 29, 30입니다. 이 날이 손이 없는 날이니까 되셨으면 이 날짜로 이사를 가는 게 좋아요. 꼭 그 날짜에 갈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비방치는 방법들이 있어요. 미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팥하고 소금하고 밥솥이 먼저 이날 가고
그 다음에 이사가 오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미리 비방을 하거나 예방을 하고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 생기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들을 겪는데 그럴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미리 예방해서 안 일어날 일을 예방하지 않아서 조심하지 않아서 겪으면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늘 조심하는 사람들은 큰 탄 없이 무난히 가. 조심성이 없거나 자기 마음대로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게 곡절이 좀 심한 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사 가는 날짜와 방향, 그 다음에 꼭 가서 해서는 될 행동과 안 해도 될 행동들을 이렇게 참고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 보러 다니실 때는 낮에 보러 가셔라. 낮에 집을 보러 가야 동쪽에 창문에 해가 쫙 들어오면은 좋은 기운이 들어온 터기 때문에 그런 때 이사 가면은 좀 잘 되고 번성합니다. 앞은 확 트이고 뒤는 막히는 게 좋아요. 집에서 올라가는 계단턱이 높은 것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얘기하자 보면 되게 많은데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집 가진 사람들은 새를 못 내먹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낮에 가서 해가 잘 들어온 창문이 동쪽에 있는 집이 진짜 좋은 집이다. 좀 참고를 아시고 보고 가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내가 늘 바라보는 창문이 북쪽이다. 좋은 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참고를 아셔야 돼. 내가 맨날 북쪽을 바라보는데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보시고 이사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사를 가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침대 방향이 좀 중요합니다. 잠잘 때 가위를 눌리거나 나쁜 꿈을 많이 꿀 경우에 그럴 경우는 수맥이 흐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북쪽이나 남쪽으로 침대를 둘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북쪽이나 남쪽보다는 동쪽이나 서쪽 방향으로 잠자리 침대를 두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동쪽 기운을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됩니다. 집중력도 좋고 북쪽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떨어져요. 집중력도 안 돼 공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로 책상 위치 바뀌어져서 성적들을 올리고 대학 간 친구들 많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사무실의 책상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의 책상 위치가 북쪽 남쪽이면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동쪽이나 서쪽을 웬만하면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근데 동쪽이나 서쪽인데 동쪽 앞에 화장실이 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있다거나 또 뭐가 또 걸리적거리는 게 있을 경우에는 또 그것도 참고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고 조심스럽게 자리 배치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또 많이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매매가 안 돼요. 집이 안 나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부적 써서 다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적을 쓴다는 거는 집이 나갈 수 있는데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묘하게 안 나간다고 하는 거는 나쁜 기운이 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부정이 탈 수도 있어요. 누군가 산다고 하거나 이사 오겠다고 해놓고서는 계약이 파기되거나 이렇게 입질만 왔다가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는 거를 우리 부정 탔다고 그래. 이럴 경우에 부정이 타면은 절대 집이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꼭 해야 되는 게 부정쑥이 있어요. 그 부정쑥을 좀 집안을 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기운을 좀 청소를 해야 약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쑥이 아니라 약속 가지고 청소를 해야만이 매매가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갈 듯 할 때 안 나가는 그런 나쁜 기운을 좀 좋게 바꿔주는 걸로는 저희가 이제 매매 부적을 좀 써서 붙이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좀 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세상에 생각대로 되면 다 잘 됩니다.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 오늘 아침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매매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매매가 안 되는데 당연히 매매는 안 될 조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매매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면 집이 매매가 잘 되려면 일단 손님들이 와서 봤을 때 깨끗해야 되니까 집 청소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나쁜 냄새도 좀 없애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 집의 사정이 세입자가 안 나가는데 세입자가 집이 지저분하거나 이래도 잘 매매가 안 되거나 임대가 안 나가거든요. 그럴 땐 세입자 내놓고 깨끗하게 청소해 더 빨리 나갑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세입자는 지저분하고 세입자의 관계도 끝나지 않았고 뭔가 복잡한 게 얽혀 있는데 매매되기 바란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고 복잡한 거에 따라서 또 집 가격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사정을 고려하면서 매매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정만 갖고 안 되는 거는 상황에 따른 상황 판단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건상으로는 잘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는 거에는 여러 가지 나쁜 기운이 꼈거나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매철, 이사철이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또 참고로 좀 알고 보시고 창업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한 해에 자기들의 운세에 따라서 이사를 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운이 나쁜 사람들은 절대로 이사하지 말라고 그래. 운이 세모인 사람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집을 보고 이사를 하셔라라고 하는 거고, 운이 악운인 사람, 나쁜 사람들은 이럴 때 이사 잘못하면 이상하게 꼬여요. 꼬이고 엉키고 제대로 잘 안 풀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웬만하면 이사하지 마라. 근데 운이 나쁘라도 이사를 갈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운이 나쁠 때는 늘리고 벌려서 가는 건 안 되지만 줄이고 정리정돈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운이 좋고 나는 운이 나쁘다. 그럼 파는 거는 내 운으로 팔고 이사 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 운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운이 나쁘지만 내가 바깥에서 혼자 살다가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이사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운이 나빠서 이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이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그냥 이 집이 싫어서 무조건 이사 가는 거, 그거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꼭 가야 될 상황은 정말 조심조심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